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야구를 본지 20년째가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금까지 야구를 쭉 봐왔고, 또 모든 스포츠를 사실은 그때 입문했어요.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나라 대표팀의 4강 신화도 보고 해외 여러 선수들도 많이 접했고,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스포츠에 눈을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KBL, KBO 다 그때 이제 보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다른 스포츠들을 포함해서 쭉 이렇게 스포츠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야구를 보면서 계속해서 봐도 질리지 않는, 지금 봐도 좀 막 가슴이 끓어오르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시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는 어떤 경기들, 어떤 사건들이 남아 있는지 같이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7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2002년도 LG 트윈스가 4위에서 한국 시리즈까지 가서 준우승을 한,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한 첫 해에 이제 한국 시리즈를 갔는데, 이때 한국 시리즈의 혈투도 기억에 많이 남지만 기억이 나는 시리즈는 2002년 플레이오프입니다. 이제 기아와의 또 한판 승부, 5판 3선승제 승부였는데, 이 당시에 LG 트윈스가 4위로 3위 현대를 이기고 올라와서 기아와의 맞대결을 합니다. 팽팽하게 1차전 LG가 기선제압을 하고 2, 3차전 기아가 가져오면서 2승 1패로 우위를 가졌다가 4차전을 LG가 다시 잡으면서 2승 2패로 광주에서 마지막 운명의 5차전을 하게 됐습니다. 심지어 1, 2차전은 모두 연장 승부였기 때문에 양 팀의 체력 소모라든지 선수들의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된 그야말로 극한의 상황에서 5차전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승부는 쉽게 갈렸어요. LG 트윈스의 신인이었던 박용택 선수가 5차전에서 홈런 2방을 치고 2루타 하나를 때리면서 타선을 그야말로 하드캐리 이끌었고, 결국 8대2 LG 트윈스가 승리를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갔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은 승부보다도 이 응원팀인 LG가 이겨서 좋은 것도 있지만 기아 팬들이 경기가 기울어지니까 이제 무등구장, 당시에 챔필 이전에 사용했던 홈구장에서 불을 지르더라고요. 외야의 이 야구장에서 실제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구 팬들이 이렇구나라고 좀 약간 좀 충격의 장면이지 않았나, 승패를 떠나서.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암흑기가 이제 좀 왔잖아요. 이순철 감독이 맡기도 했었고 암흑기가 좀 왔었는데, 야구에 대한 열정이 솔직히 말하면 살짝 식을 뻔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야구장을 안 갔던 건 아니고 야구를 안 봤던 건 아니지만, 정말 이 가을 야구 한 번 갔던 게 끝이고 계속해서 봄에는 올해는 다르다 했다가 성적 안 좋은 채로 시즌을 마치니까 야구에 대한 열정이 식어가고 있을 와중에 2006년 WBC 1회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1라운드에서 이진영 선수의 그 호수비 아시죠? 국민 우익수라는 칭호를 받았던 우익 선상으로 휘어져 나가는 타구를 정말 멋진 수비로 다이빙 캐치로 건져내고, 바로 그 다음 약속의 8회에서 이승엽 선수의 결승 트런으로 역전승을 거둔 이 한일전 기억이 나고요. 미국 대표팀 상대로 이 승리를 거뒀던 2라운드 경기. 그 당시에 미국 대표팀이 데릭 지터, 켄 그리피 주니어, 알렉스 로드리게스, 치퍼 존스, 미국의 영건이었던 돈트레 윌리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다 라인업에 들어가 있던 그야말로 슈퍼 최강팀이었는데, 손민환 선수 그때 선발로 나서 아시죠? 마 에이로드 3구 삼진 잡아봤나. 그래서 손민환 선수를 필두로 우리나라도 사실은 뒤지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박찬호, 김병현 선수를 비롯해서 서재흥, 봉중근, 구대성, 이승엽, 최이섭, 이종범, 김태균, 이범호, 이런 선수들까지 어쨌든 신구 조화가 이루어진 우리나라 대표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대회 규정상 1라운드 1, 2위 팀이 다시 조를 편성해서 2라운드를 치르고, 약간 복잡했던 경기 방식이 있어서 2라운드에서도 일본이랑 붙었습니다. 이 당시에 상대 선발이 이제 잠수함 투수였던 와타나베 선수였는데, 와타나베 그리고 최고의 자원 중에 하나로 평가받던 스키우치, 이런 선수들에 밀려서 1대0으로 뒤지고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또 약속의 8회가 발동이 됩니다. 원아웃에서 김민재 선수가 볼넷을 골라 나가고,
이병규 선수의 중전 안타 때 김민재가 이제 3루로 오버를 하는데 이제 당시 중견수 송구 실책을 3루수였던 이마혜 선수로 기억을 합니다. 이 선수가 놓치면서 원아웃에 2, 3루가 됐어요. 이제 잡았으면 김민재 선수가 아웃이 되는데 실책을 하면서 원아웃 2, 3루. 여기서 이제 바람의 아들, 지금 LG 트윈스 2군 감독님이신 이종범 감독님께서 좌중간에 2타점 역전 결승 2루타를 치고 상대 투수였던 이 후지카와 후지카와는 이제 좀 이따가 또 나옵니다. 후지카와를 상대로 이 좌중간에 완전히 갈라는, 사실은 3루 타성인데 이정원 코치님이 이거 치고 환호하느라 3루까지 가다가 3루에서 아웃이 됐어요. 그래도 이게 결승타가 되면서 일본을 또 짜릿하게 뒤집어서 제압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데, 이게 또 기억이 남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미국에서 열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학교에 등교를 했던 시간이었어. 초등학교 때 다 같이 보고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들도 그래 봐라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있고, 다 같이 이제 이 이종범 선수의 결승타가 나왔을 때는 환호를 하고, 그러면서 2002년 월드컵 때도 이제 다 같이 뭔가 거리 응원도 하고 3-3-5 모여서 보고 축구로 인해서 국민들이 좀 하나가 되는 모습이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으로 느꼈던 그런 벅찬 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징 올림픽 전승 우승, 이거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올림픽 시즌에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미국과의 예선 1차전부터 시작해서 전승으로 모든 경기를 이끌었던, 아마 이때 하이라이트가 뭐 유튜브나 다른 매체를 통해서 있을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봐도 소름이 돋는데, 역전승도 많았고 끝내기 경기도 있었고, 또 예선 라운드 전승을 하면서 1위로 4강에 올라갔고, 이 4강전에서 이진영 선수가 또 후지카와를 상대로, 그 후지카와 왔습니다. 동점 적시타를 기록하고 이승엽의 이제 역전 결승 투런 홈런을 치고 이제 끝나고 이제 눈물의 인터뷰, 많이 못해서 미안했다는 이승엽 선수의 인터뷰가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또 결승전 쿠바전에서 이 1점 차 리드 상황에서 정대현 선수의 마지막 직각으로 하나 떨어져주면 좋겠는데요 했을 때 유격수 박신만이 잡고 고영민에게 연결, 고영민의 송구가 또 1루수 이승엽에게 가면서 전승 우승으로 금메달을 확정지었던, 아마 한국 야구 최고의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건 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대회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때 LG 트윈스는 최하위를 거뒀지만 야구 인기가 몇백만 관중을 몰고 오고, 그리고 이때 군 면제를 받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스타로 활약을 하면서 한국 야구에 어떻게 보면 역사에 하나의 이름을 남기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09년 2009년 WBC 때도 기억에 납니다. 봉중근 선수의 대활약, 그리고 베네수엘라전 윤성민의 엄청난 호투와 추신수의 홈런,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2009년에는 개인적으로 페타신 신드롬, LG 트윈스 팬으로서 이만큼의 임팩트를 가져온 외국인 타자, 라모스도 있었지만 임팩트만큼 페타지니도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2009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LG와 두산의 경기였고 5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당시 이제 두산 소속이었던 김현수 선수 홈런을 비롯해서 이렇게 끌려가고 있었는데, 페타지니의 솔로 홈런으로 5대1, 조인성 선수의 추격의 투런포로 5대3까지 따라갔는데, 다시 이제 6회 홈런 이외에 들어선 페타지니 선수가 연타석 홈런을 치면서 5대4까지 한 점에 추격을 하고, 두산은 이제 마무리 이용찬이 올라오는데, 여기서 이용찬을 상대로 최동수 선수의 2루타 상대 실책, 그리고 안치홍 선수의 볼넷으로 1사의 만루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또 페타지니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페타지니가 이제 3연 타석 홈런이자 끝내기 만루 홈런을 치면서 5대0으로 지던 경기를 8대5로 끝내기로 뒤집어 버리는, 아마 역사상 LG 트윈스가 끝내기 홈런이 많았을 거지만 제가 야구를 보기 시작한 이후에 기억에 남는 끝내기 홈런은 이 페타지니 선수의 끝내기 홈런이고, 이제 이 시즌에 최동수 선수도 이제 삼성전에서 끝내기 홈런을 기록한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2021 시즌에 또 박용택 선수도 끝내기 홈런을 기록했었고,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모든 기억의 시작점이 이 페타지니의 역전 끝내기 만루 홈런이었고, 이제 2020년에 라모스가 KT전에서 LG 트윈스 11년 만에 끝내기 만루 홈런을 장렬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시 암흑기를 끄는 2013 시즌, 제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 시즌은 여러분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특히나 이 중에서 기억에 남는 두 경기는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 광주 기아전 전설의 이제 차일목, 눕방, 문선재, 포수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이 당시의 상황이 정말
안 좋았어요. 팀은 좀 상승세를 달리고 있었습니다만 주전 선수들이 고령이었기 때문에 잔부상을 계속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뭐 다리 쪽에 팔 쪽에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즈의 마지막 경기 이미 3연전 중에 2판을 이겨서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어놔서 선수들도 좀 빠지고 그렇게 나왔던 경기였는데 4대 0으로 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의 공격에서 2점을 추가한 이후에 손주인 선수의 동점 적시타로 4대 4가 되었고 이 당시에 이제 동점 주자가 지금 투수로 뛰고 있는 임정우 선수인데 이진영 선수가 당시에 이제 대타로 나왔어요.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주루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정우 선수 엔트리에 야수가 없으니까 투수인 임정우를 대주자로 쓰고 임정우 선수가 이제 홈을 밟으면서 동점이 됐고 연장전에서 이 지명타자였던 이병규 지금 LG 트윈스 코치가 1루수로 들어갑니다. 이병규 선수도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지명타자로 나왔다가 1루수로 들어갔고 1루수를 보던 문선재 선수가 포수로 들어갔는데 이 문선재 선수가 10회에는 타석에 들어섭니다. 당시에 이제 2사 1루로 기억을 하고 문선재 선수의 타석 다음 타자가 또 지명타자가 없어져서 마무리였던 봉중근 선수의 타석이었는데 문선재 선수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2루타성 타구를 쳤는데 다음 타자가 봉중근이잖아요. 득점권이어도. 그래서 이병규 코치가 다리를 정말 아픈 다리를 이끌고 세 베이스를 돌아서 누가 봐도 아웃 타이밍이었는데 이 기아의 당시 포수였던 차일목 포수가 이 송구를 받다가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병규 선수가 간신히 또 홈을 밟으면서 결승점이 되었고 이 이후에 봉중근 선수가 남은 이닝 책임지면서 5대 4로 승리를 거뒀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5일 두산전 이 경기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 당시에 가을 야구를 확정 지은 상황에서 2위를 두고 마지막 최종전에서 LG 두산 넥센이 심지어 LG와 두산은 마지막 경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두산은 유희관, LG는 유재국이 나왔는데 유희관을 잘 공략을 하면서 LG 트윈스가 11년 만에 가을 야구를 확정을 짓고 또 정규 시즌 2위도 확정을 짓는 정말 많이 울었던 제가 고3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오랫동안 고생했던 뭐 박용택, 이동현 선수가 펑펑 우는 모습이라든지 뭐 이후에 그 최훈 작가의 웹툰을 보고도 또 울컥했고 그랬던 것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던 2013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2015 프리미어 12 4강 한일전입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인데요. 일본에서 열리는 초대 대회였고 이제 대진상 일본이 대회에 들어가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탁 짭니다. 그래서 도쿄돔에서 4강에 한국을 이기고 올라와서 결승에 가겠다라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했고 계획대로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당시 선발이었던 오타니 쇼헤이, 지금 메이저리거죠. 7이닝 85구 11K 무실점으로 거의 뭐 한국 타자를 꽁꽁 묶어놓고 있었고 이제 불펜 투수들을 투입해서 3대 0으로 뒤진 채 9회만 남겨놓고 있던 대한민국의 상황이었습니다. 9회가 되었고 대타 오재원 선수가 선두타자 안타를 치고 나가고 손아섭의 연속 안타로 무사 1, 2루 여기서 정근우 선수가 2루타를 또 하나 장렬을 하면서 한 점 추격을 했고 이용규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는데 여기서 몸에 맞는 볼이 나오면서 이용규 선수가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무사말로 찬스가 연결이 됐고 김현수의 밀어내기로 또 한 점 차까지 추격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대호 선수를 상대로 이대호 선수에게 데이터가 좋은 그 당시에 이대호 선수가 일본에서 뛰고 있었으니까 데이터가 좋은 투수를 교체 투입을 했는데 이대호 선수가 이 선수를 상대로 이 포크볼을 받아치면서 2타점 적시타로 역전승을 합니다. 9회 정말 기적이 만들어졌고 이제 이후에 일본 열도를 또 멘붕에 빠지게 만들었던 오재원의 배트 플립 아주 속 시원했죠. 이제 빠던을 했는데 넘어가지는 않았고 펜스 앞에서 잡혔지만 일본 이 국민들을 기겁하게 만들었던 오재원의 간큰 행동까지도 기억에 남고 이제 결국에는 결승전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한 수 아래인 미국을 상대로 그 당시에 미국은 마이너리거 위주로 나왔으니까 WBC의 미국 대표팀보다는 좀 기량이 떨어진 상태였고 이 선수들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면서 프리미어 12 일본이 만들고 일본이 개최국인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도쿄돔에서 우승을 확정지었던 그런 대회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는 2016년 준 플레이오프 넥센전이에요. 제가 이제 이때 대학교 3학년 때 3, 4차전 직관을 했는데
이 당시 LG가 4위로 와일드카드를 또 기아와의 1승 1패로 겨우 올라왔어요. 1차전을 4위 팀 최초로 지고 2차전에서 김용희의 끝내기로 겨우 올라왔는데 천신만고 끝에 만난 상대가 넥센 히어로즈였습니다. 당시에 넥센은 한동안 염경엽 감독이 재임했을 때 특히 LG 상대로 정규 시즌 성적도 좋았고 정규 시즌에서 어느 정도 극복을 하면 단기전에서 2014년 플레이오프에서 발목을 잡고 그렇게 넥센 포비아가 있었고 염경엽 포비아가 있던 상황이라서 올해도 좀 어렵겠구나, 넥센한테는 좀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전을 치르면서 염경엽 감독은 3선발만 운용을 하겠다, 맥그레거, 베네켄, 신재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1, 4차전 맥그레거, 2차전, 5차전 베네켄, 3차전 신재영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베네켄은 2차전 후에 이동일, 3차전, 4차전, 이동일 합치면 또 4일의 휴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1차전에 베네켄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맥그레거가 나왔고 그래서 1차전에서 LG가 완승을 거두고요. 2차전에서는 반대로 이 베네켄을 앞세운 넥센이 승리를 거두면서 1승 1패로 시리즈 3차전을 끌고 갑니다. 이 넥센의 입장에서는 염경엽 감독이 준비한 3선발이 제대로 통하려면 잠실에서 어쨌든 1승을 가져와야 하는 상황, 무조건 3차전을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3차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인왕이었던 신재영과 LG 트윈스의 에이스였던 허프가 맞붙습니다. 그리고 팽팽하게 맞붙었고 이때 낮 경기였는데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직관을 갔는데 이 빗속에서 유강남이 신재영의 슬라이더를 걷어 올리면서 결승 투런을 치고 또 허프의 호투가 이어지면서 4대1로 중요한 3차전을 가져왔고 4차전도 직관을 갔거든요. 4점 먼저 실점을 하고 LG 선발 유재국이 조기강판을 했습니다만 그때 또 오지환 선수의 맹활약과 야금야금 점수를 따라가서 4대4까지 만들고 또 8회에 오지환 선수가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5대4로 역전승을 거뒀고 유재국이 내려간 자리에는 이동현 선수가 마지막 불꽃, 그 당시에 이제 이동현 선수가 점점 기량이 내려오고 있던 선수생활 말년이었는데 정말 이 가을에 이동현의 2002년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니닝 소화를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5대4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고 염경엽 감독이 이 경기를 끝으로 넥센 감독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넥센 포비아와 염경엽 포비아를 이 시리즈로 인해서 끊어냈다는 점에서 다음 단계에 진출한 거 이외에 저한테는 의미가 컸던 가장 기억에 남는 포스트 시즌 시리즈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20년 동안 야구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순간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으로 기억에 남는 경기들, 남는 사건들이 있는데 기억에 날 때마다 또 비슷한 사건들이 나올 때마다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경기 시리즈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